안녕하세요.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적분의 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8장을 이제 진도로 나가도록 할 텐데,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다 아직 안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등식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진짜 이게 어떻게 나왔을지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둘 다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선 해드릴게요. 자, 사실 이제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머리 쓸 거 없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d dx 아크 시컨트 x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요. d dx 아크 코사인 x분의 1은 겉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그 다음에 속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자, 절대값 x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그죠? 우리가 x제곱분의 1이라는 게 절대값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절대값 x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쓰시는 게 가능하죠. 여기가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x제곱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절대값 x를 여러분이 안으로 딱 집어넣을 수가 있어. 절대값 x 루트 x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두 함수가 미분했더니 같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크 시컨트 x는 아크 코사인 x분의 1 더하기 c라는 어떤 상수를 더함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x는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 아크 시컨트 루트 2는 얼마예요? 그쵸? 4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루트 2분의 1도 4분의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c 값은 0이 되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등식 증명할 때 이제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미분해서 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지는 못하는 풀인데 두 번째는 이제 정의대로 이게 실제로 왜 같아질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좌변에 있는 아크 시컨트 x를 y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크 시컨트 x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x는 2분의 파이에서 있고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치역이 있게 됩니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이 치역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 항등식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y에 대한 범위는 절대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곳에서 우리가 y에 대한 범위는 0과 파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등호는 포함 안 되죠. 지금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y에 대한 범위가 정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컨트 y는 x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y가 x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y는 아크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얘를 우리가 y라고 뒀을 때 이 아크 시컨트 x가 아크 코사인 x분의 1임을 보이려면 y를 우리가 아크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같아진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y는 아크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자, 근데 이게 당연히 될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언제냐면 코사인 안에 있는 이 값이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역을 제한했잖아.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아크 코사인을 만들었을 때 코사인의 정의역을 제한시켰죠. 그 y가 그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y가 코사인의 정의역 우리가 아크 코사인을 만들 때, 그죠? 그 코사인의 정의역의 제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 제한시켰을 때 어떻게 제한시켰어요? 0부터 파이까지 구간으로 제한을 시켰죠. 그러니까 y를 0과 파이 사이 범위에서 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y가 0과 파이 사이 범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OK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y가 계산을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해봤는데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었다. 혹은 뭐가 좋을까요?
y가 뭐 마이너스 파이와 0 사이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고 코사인 y는 x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y는 아크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쪽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y는 아크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y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식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y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y가 마이너스 파이와 0 사이에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좋아요. 여튼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2번 넘어갈게요. 아크탄젠트 x 더하기 아크탄젠트 x분의 1은 2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걸 y라고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아크탄젠트 x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let y는 아크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y에 대한 범위를 좀 찾아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겠죠. 탄젠트 인버스에 우리 x에 대한 지금 조건이 딱히 없으니까 x는 0이 아니어야겠죠. x는 0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조건이 딱히 없으니까 아크탄젠트의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 그 치역이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탄젠트 y는 x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x는 코탄젠트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아크탄젠트로 이제 바꾸고 싶으면 코탄젠트를 탄젠트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역학 공식입니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는 어디 범위 내에 있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범위 내에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의 역함수를 정의할 때 정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역탄젠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x분의 1이 아크탄젠트 x라는 거니까 증명이 끝난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2의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크사인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2 아크탄젠트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를 제가 y라고 놔보죠. 뭐 방법 여기를 y라 두셔도 큰 상관없긴 한데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긴 해요. 얘를 할까요? let y는 아크탄젠트 루트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y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x가 지금 0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크탄젠트에서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게 되겠죠. 아크탄젠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0 이상인 범위 내에서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y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y는 루트 x이기 때문에 x는 탄젠트 제곱 y라고 쓸 수 있어. 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는 반각 공식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형태랑 여러분 2배를 했다. 지금 이게 각에다가 2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2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반각 공식을 적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기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코사인 2y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y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사인에 대한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2y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각을 뭐라고 쓰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 sin 2y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랑 같은 값이 나오나요? 같은 값이 나오죠. 코사인 2y는 우리가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y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취한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얘랑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사인 2y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x인 상황이에요. 괜찮죠? 자, 우린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냐면 다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sin 2y-2분의 파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아크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 곱하기 1 sin 2y-2분의 파이는 1 플러스 sin 2y-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우리가 sin 2y-2분의 파이에 대해서 여러분 묶어주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in 2y-2분의 파이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아크 사인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범위가 과연 우리가 사인을 제한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했죠. 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2y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게, 자 y 2y가 0과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2y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미만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사인의 정의역 제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크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y가 그러니까 2y-2분의 파이를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2y-2분의 파이가 아크 사인 x 플러스 1분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보였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네 번째 아크 사인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아크 탄젠트 x분의 1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은 얘를 이제 y라고, 왼쪽을 y라고 두고 뭐 시작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잠시만요. 네, 해보죠. y를 아크 사인 루트 x고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놓으면 우리 y에 대한 범위는 지금 이쪽 안에 있는 게 양수잖아요. 양수기 때문에 y 값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겠죠. 그죠? 왜냐면 아크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네.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y 값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치역이. 자,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sin y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sin 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sin 제곱 y분의 1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코시컨트 제곱 y 마이너스 1이니까 코탄젠트 제곱 y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는 코탄젠트 y든지 마이너스 코탄젠트 y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지금 범위가 x가 양수인 부분으로 이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y 값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x도 양수, 코탄젠트 y도 양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는 불가능하고 플러스 x는 코탄젠트 y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거의 끝났어. 우리는 탄젠트 y가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아크 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이제 쓰고 싶은데, 자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y가 우리 탄젠트의 정의역 제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y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 내에 있으니까 우리 정의역 제한 범위 내에 있죠. 그래서 바로 y는 아크 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2번에 4번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이런 정의역에 대한 제한 범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완전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완전 역함수는 아니죠. 사인의 역함수가 아크 사인 x가 되는 게 아니라 사인 x를 제한시킨 것의 역함수가 아크 사인 x인 거다 보니까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예제 3번에 문제 3번에 y는 아크 탄젠트 탄젠트 x랑 y는 탄젠트 아크 탄젠트 x랑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함수예요. 자 보시면 탄젠트 x라는 건 어때요? 값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죠. x에 뭐 우리가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막 무한대 나오는 그런 값만 제외하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이 탄젠트 x는 잘 정의가 돼요. 그죠? 그렇게 탄젠트 x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x는 어떤 실수 값이 나오고 아크 탄젠트는 어떤 실수 값이든 다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정의역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괜찮죠? 네,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잘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값도 사실은 그대로 나와요. 값도 이제 그대로 나와.
괜찮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나오게 되죠. 사실 네, 약간 순서를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튼 얘는 이제 정의역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아닌 네, 모든 실수예요. 얘는 정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치역은 어떻게 나오냐? 아크탄젠트의 치역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네, 그대로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아무거나 가능했는데 지금 치역을 보시면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탄젠트 엄청 큰 수, 뭐 2파이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크탄젠트, 탄젠트 2파이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탄젠트 2파이는 0이니까 아크탄젠트 0을 계산하는 건데 아크탄젠트에 대한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탄젠트 값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건 0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2파이를 넣었는데 2파이가 안 나오죠. 따라서 얘가 x랑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탄젠트 x 분명히 역함수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x라는 그냥 항등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파이를 넣으면 0이 나오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탄젠트랑 아크탄젠트랑 완벽한 역함수 관계 있지 않는다라는 걸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굳이 이 값을 여러분이 표현을 하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x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적당한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값들을 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든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n 파이, n은 정수고 x 마이너스 n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네, 그런 n을 잘 택해서 네,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파이면은 0이 나오고 뭐 3분의 7파이면은 3분의 파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돼요. 왜냐면은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아크탄젠트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범위 내에 있게 되고 아크탄젠트 x가. 근데 그러면 탄젠트는 그 범위 내에서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다 잘 정의가 돼서 치역은 또 실수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간에 이제 변화가 없거든요. 그대로 x가 나와요. 뭐 증명을 여러분이 굳이 하고 싶으면 얘를 y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크탄젠트 x는 y가 되니까 x는 탄젠트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 생각할 거 없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 어떤 고민? y가 내가 탄젠트를 정의역 제한했을 때 그 제한 범위 내에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x는 탄젠트 y가 성립을 하니까 자 탄젠트 y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아크탄젠트 x는 x가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괜찮죠? 그러니까 이 함수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되죠. 괜찮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비슷한 논리로 이어지겠습니다. 아크사인 사인 x랑 사인 아크사인 x도 마찬가지야. 얘의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출발하는데 sin x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갖고 아크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항등함수가 맞아요. x는 어디서부터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어가지고 얘는 항등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아니고 항등함수다라는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아크탄젠트 TDT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크탄젠트 t를 여러분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여러분 하기가 힘들다 그랬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아크탄젠트 t를 여러분 적분해 봅시다. 부분 적분법을 활용해야겠죠. 얘는 적분하기 힘들니까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은 적분, 아크탄젠트 t는 미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t 아크탄젠트 t 자 x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아크탄젠트 t 미분하시면 루트 죄송해요.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적분 가능해진 형태입니다. 2분의 1 ln 1 플러스 t 제곱이 된다. 이제 이 정도는 금방금방 나오죠.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입하면 x 아크탄젠트 x 0 대입하면 0이니까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시 정리해주면 x 아크탄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1 ln 1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ln 1 플러스 x제곱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거에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x 아크탄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1 ln 1 플러스 x제곱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요. 자, XX 약분해버리면 아크탄젠트 x가 어디로 가는지 관측을 해봐야겠죠. 아크탄젠트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탄젠트 x는 2분의 파이로 가죠.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 왼쪽은.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x에 비해서 로그 함수가 훨씬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상적분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쭉 갔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게 지금 사실 뭐예요? 0부터 x까지 이 곡선 아래 밑넓이를 x로 나눠준 거, 즉 평균값이죠. 이 평균값 0부터 x까지 이 곡선 이 함수의 평균이에요. 그 평균이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파이로 간다는 거죠. 아크탄젠트 x가 무한대 2분의 파이로 가니까 뭐 그런 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넘어갈게요. 좌표 평면 위에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해서 다음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오. 한번 그려봅시다. 자, A는 0,6이고요. B는 x, 0이고 C는 x 플러스 2,0이고요. D는 15,11이에요. 그리고 E는 15,0. 여기가 15. 여기가 A, B, C. D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15,10. 그러니까 6보다 더 위에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x가 지금 0과 13 사이에 있으니까 x 플러스 2는 이제 2보다 15보다 더 작은 곳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괜찮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각 ABC 이 각을 알파 그 다음에 각 DCE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고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각각 구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가지고 그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우리 이제 역삼각 함수 단원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알파를 구하셔야 되는데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를 구하셔서 이제 파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게 제일 간편해 보이네요. 자, 여기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고 이 길이가 x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탄젠트 이 각을 아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a라고 하면 탄젠트 a는 x분의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아크탄젠트 x분의 6이고 그럼 알파는 파이에서 그 각을 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알파가 되겠고 자, 베타는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13-x 이 길이는 15가 되니 10이 되니까 베타의 크기는 아크탄젠트 13-x분의 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가 돼야지, 그지? 전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쪽 안에 있는 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놓고 미분을 하시면 우리가 증간표를 이용해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36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요 1 플러스 13-x의 제곱분의 100분의 1 곱하기 좀 귀찮네요. 13-x의 제곱분의 10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안 붙죠? 네,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x제곱을 이제 넣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36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13 마이너스 x제곱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맞죠? 네, 계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통분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분모에 있는 건 항상 양수니까 이제 분자에 있는 것만 우리 증감을 그러니까 부호를 분자에 있는 식의 부호만 여러분이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해볼게요. 제곱 마이너스 600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0x의 제곱 더하기 36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전개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전개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x인데 26 곱하기 6을 해주면 66에 36, 26에 12, 156이니까 플러스 156x, 그지? 그 다음에 169에다가 6을 곱하면 6, 9, 54, 66에 36, 41, 1014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014, 마이너스 600, 그죠? 거기다가 10x 제곱 더하기 360을 하시면 돼요. 그럼 4x 제곱, 그죠? 더하기 15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14 그 다음에 360을 해주는 거니까 525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5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풀면 되는데 자, 4에 대해서 묶어버리시면 분모는 어떻게 생겼겠죠? 자, 4에 대해서 묶어버리시면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 3에 12 4, 9, 36 그죠? 4, 3, 12 4, 1은 4 안 되네요. 4에 대해서 안 묶이네요. 이럴 수가. 네, 4에 대해서 안 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충 여러분 x를 2차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근해 부호가 양수죠. 근해 부호가 두 근이 이제 두 근이 있으면은 두 근의 곱이 지금 음수니까 두 근의 부호가 이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와. 하나는 음수 하나가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값에 대해서 풀, 마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즉 증가, 감소, 증가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fx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fx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각이 최대가 되려면 fx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 이걸 찾아주셔야 돼. 지금 여기에 0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 0이 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는 음수라 그랬잖아. 이쪽이 음수값이란 말이야. 이 값이 음수값이란 말이야. 극대값이 음수에서 발생하니까 0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x가 0과 13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이 범위에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따라서 최소값은 이 극소값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근을 이제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39 플러스 5루트 111이라 약 6.8391 정도 되는 값이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컴퓨터 계산기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되니까 그래프는 그 각의 차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코사인 HU, 사인 HU. 자, 쌍곡함수 이제 처음 할 때 우리가 쌍곡함수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쌍곡함수가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을 매개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쌍곡선 위에 모든 점을 지금 매개하고 있지 않아요. 코사인 HU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만 매개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매개화를 하지 못해. 왼쪽에 있는 부분은 x좌표가 음수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매개화를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HU, 사인 HU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매개화를 가져오셔야겠죠. 자, 좋습니다. 여튼 코사인 HU, 사인 HU인데 지금 U가 양수라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HU가 양수가 되죠. 네, 그래서 U가 이제 어떤 부분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위쪽 부분만 이렇게 P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Q는 어디냐면 여기 있고요. Q는 여기 있어요. 1,0.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OPQ 이 넓이를 AU라고 하자. AU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AU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 그래프 아래 밑넓이를 빼시면 되지 않을까요? 초록색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죠?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빼주시면 검정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초록색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빨간색은요 인테그랄 1부터 코사인 h6까지 루트 1-x 제곱 dx가 되겠죠. 왜냐면은 y가 루트 1-x 제곱이잖아요. 윗부분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루트 1-x 제곱을 1부터 코사인 h6까지 적분해주면 빨간색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au를 찾았어요. 자, 근데 au가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a'u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sin HU, 그러면 이제 뒤에 것도 sin HU니까 sin H 제곱 U가 되겠고, 자, 뒤에 거 미분하시면 cosine HU니까 2분의 1 cosine H 제곱 U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미분을 하실 텐데 한 번에 미분할 수 없으니까 겉미분 속미분을 할 거예요. 자, 얘를 라지 X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u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으니까 라지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x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 hu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x가 코사인 hu였으니까 다시 한번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h 제곱 u라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예, 죄송해요. 그죠? 프린트엔 잘 적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h제곱 u가 되겠습니다. 네, 여튼 그럼 이제 얘는 sin hu가 되는데 sin 제곱 절대값 sin hu가 되겠죠. 근데 sin hu가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sin h제곱 u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h제곱 u 마이너스 sin h제곱 u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없앨 거 없애버리면 2분의 1 코사인 h제곱 u 마이너스 sin h제곱 u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발견할 수 있네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au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요, 지금 au가 얘가 성립한다는 건 u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이제 같아지는 거긴 하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임의의 u에 대해서 다 잘 정의가 되는 식이죠. u가 뭐든 간에 다 잘 정의가 돼요. u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 다 잘 정의가 되는 식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미분을 했더니 2분의 1이 나왔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은 원래 어떤 식이었단 얘기야? 2분의 1 u 플러스 c였단 얘긴데, 이 식은 모든 u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등호는 u가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지만,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아진다는 건 모든 u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u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c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u에다 0 대입하시면 이게 0 돼버리니까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 돼버리니까 또 없어지죠. 그래서 au 여기 있는 이 c라는 값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u는 2분의 1u라는 관계식이 u가 0보다 클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u가 0일 때는요, au가 0이죠. u가 0일 때는 p가 1,0인 상황이니까 그냥 선분이 되어서 넓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u가 0일 때도 사실은 성립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어요. 자, bu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bu는 어떤 거냐면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원을 매개화하는 좋은 방법이 코사인 u, 사인 u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부채꼴 O, A, O, Q 여기 합시죠. OPQ 이거의 넓이, 이거를 비유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는 얼마? u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1 u 이렇게 되니까 au랑 bu랑 똑같은 넓이가 얻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을 여러분이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그죠?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각도가 u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각도가 u란 얘기는 아니죠. 이 코사인 h, 사인 hu가 각도가 u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튼 여러분이 각도가 u가 되게 이렇게 잘 그려서 코사인 u, 사인 u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이 넓이랑 같아지는 거죠.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문제 6번까지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적분 기법, 적분의 계산 파트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교재 이제 8장이죠.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8장 1절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적분법들입니다. 기본적인 적분법들이고 어, 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8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부분적분, 네, 부분적분법이 나와 있어요. 자, 부분적분법을 여러분이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분적분법을 영어로 integration by parts, 부분별로 적분한다 해서 integration by parts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써드리면 이제 uv 프라임 dx는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vu 프라임 dx 이렇게 되겠죠. 자, 부분적분법에서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한 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테그랄 x제곱 2x제곱 dx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는 미분 얘는 적분 해가지고 x제곱 2x제곱 쓴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2x 2x제곱 dx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해주죠. 그래서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얘는 적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을 두 번 거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2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정을 여러 번 쓰는 작업을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굳이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예전 버전의 토마스 이적분학에선 이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안 보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여튼 네,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미분할 함수고 얘는 적분할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differentiate 할 함수를 정해요. differentiate. 그죠? 그리고 integrate 할 함수를 정합니다.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할 거고 2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하는 함수는 계속 미분을 해주는 거야.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다항함수밖에 없어요. 다항함수랑 어떤 이상한 함수랑 여러분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 다항함수를 미분한다 가정하면 이 테이블이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이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자, 2x제곱은 여러분 적분해야 되는 건데 뭐 적분상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 처음 건 플러스 그 다음 건 마이너스 그 다음 건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는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2x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멈췄어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은 뭐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활용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부분적분법 관련된 조금 헷갈릴 만한 적분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테그랄 1 플러스 3x의 세제곱 2의 x의 제곱 dx. 자,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3x의 세제곱 2x제곱은요 죄송해요 2x 세제곱 3x 세제곱 2x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우리가 이거를 비초 이제 어, 그러니까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 불러요. 적분을 했을 때 이 얘네들이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non-integrabl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non-integrable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뭐라고 여기 교재에서 불렀더라? non-elementary integral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초등함수로 적분이 안 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non-elementary integral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안 되는 함수입니다. 증명은 여러분 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 대부분 잘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수학과에서도 이거 이제 초등함수로 표현 가능하지 이런 게 이제 관심 주제는 딱히 아니어서 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강의하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대표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EX 세제곱도 마찬가지야.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합쳐놓은 거는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증명은 이제 인테그레이션 파이 파츠로 해가지고 네,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이 얘는 그러니까 EX 세제곱을 여러분 적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X 세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필요한 친구가 누구야? 3X 제곱이죠. 3X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3X 제곱 EX 세제곱을 계산한다 치는 거니까 3X 세제곱 EX 세제곱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하는 거죠. 부분적분법을 활용해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X 텀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예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가 2x 세제곱을 적분하기 위해서 3x 제곱이 필요하니까 네,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x 곱하기 3x의 제곱 2x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미분하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미분하시면 얘를 먼저 적분해주면 x 곱하기 2x 세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는 미분하실 거니까 3x의 제곱 죄송해요. 2x 세제곱 dx 이렇게 하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를 넘겨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랄 1 플러스 3x의 세제곱 2x 세제곱 d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얘는 x 곱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적분을 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2번. 2번은 제가 아까 해드렸죠? 이거 하는 방법으로서 테이블을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넣은 적분이고요. 정답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인테그랄 아크 코사인 x dx. 자, 비슷한 적분을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지난 시간? 이거 이번 시간이었죠. 아크 탄젠트 x 적분하는 거. 네, 그거 했었는데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1 곱하기 아크 코사인 x라고 놓고 1은 적분 아크 코사인 x 미분하는 거죠. 자, 적분 먼저 하시면 x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아크 코사인 x는 미분하시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이렇게 붙어야죠. x가 적분한 거 이제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1-x 제곱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x dx가 dt니까 x dx를 마이너스 2분의 1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랄 루트 t분의 1 d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2루트 t가 되니까 2루트 t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2 없애고 다시 t 대신 1-x 제곱을 넣어주시면 x 아크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좋고요. 자, 4번. 자, 인테그랄 아크 하이퍼블 사인 h 인버스 x dx.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 곱하기 사인 h 인버스 x.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나? 제가 이제 가끔씩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또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하네요. 안 했죠, 이거? 안 했어요. 비슷한 걸 했었고 안 했습니다. 자, 해드릴게요. 자, 앞에 건 적분, 뒤에 건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적분하시면 x sin h 인버스 x 이렇게 쓰시고 자, 뒤에 걸 미분하실 텐데 자, 이거 미분하는 거 기억이 안 나시면요. 한번 앞에 걸 다시 한번 뒤져보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루트 1 플러스 x 제곱 왜 또 1이랐어? x인데 그죠? 죄송해요.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죠? 거의 다를 게 없는데 이제 부호만 좀 달라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똑같이 해주시면 x sin h 인버스 x 마이너스 얘를 t라고 치환하면 2x dx가 dt니까 x는 x dx는 2분의 1 dt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유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활용해서
다음을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분에서 똑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부분적 분법 단원이니까 부분적 분법을 활용해서 자, 이걸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n제곱을 미분한 게 n분의 코사인 n-1승 x 사인 x 플러스 n분의 n-1 인테그랄 코사인 n-2승 x dx. 자,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적분하고자 하는 이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차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제곱을 만약에 코사인 세제곱 x를 계산하고 싶으면 코사인 x의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바로바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편리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죠? 뭐 여러분이 이제 원래 뭐 코사인 4제곱 x 막 이런 거 계산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반각 공식 써가지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적분하거든요. 제곱해가지고. 그러면 또 반각 공식 2번 써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공식을 활용하면 코사인 4제곱 x를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x 할 수 있고 코사인 제곱 x 이용하면 그냥 1을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뭐 반각 공식 여러 번 적용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대입만 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상당히 유용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사인 n제곱 x dx인데 여러분 적분할 거랑 이제 미분할 거를 여러분 체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시면 되냐면 네, 얘를 코사인 n-1승 x 그 다음에 코사인 x dx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고치고 봤을 때 누굴 적분해야 되고 누굴 미분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하기는 어렵죠. 코사인 n-1승 x를 지금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를 적분한다는 거 어려우니까 얘는 적분, 얘는 미분.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자, 적분을 먼저 합시다.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뒤에 거 이제 미분하시면 n-1 코사인 n-2승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 x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 피적분 함수를 약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지금 코사인 x에 대해서 다 바꾸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으로 사인 제곱 x를 고쳐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코사인 n-2승 x 마이너스 코사인 n승 x dx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n승 x를 넘기면 이제 공식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자, 코사인 x n승 x를 넘기면 n-1이라고 같이 넘겨지니까 n 인테그랄 코사인 n승 x dx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의 n-1승 x 사인 x 그죠? 플러스 n-1의 인테그랄 코사인 n-2승 x d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양변을 n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비슷하게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분의 계산 유제 1번에 2번. 자, 인테그랄 사인 n제곱 x 코사인의 m제곱 x dx.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모임을 보여야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코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아니었죠?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사인의 n-1승 x 코사인의 n 플러스 1승 x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n-1의 좀 길다. 기니까 아래로 내리자. 것이 인테그랄 사인의 n-2승 x 코사인 m승 x dx. 자, 이거 M을 보이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요. m은 다 똑같죠. m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지. 피적분 함수를 딱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m은 똑같아요. 그죠? m은 이제 줄어들지 않았는데 지금 n을 줄어들게 그렇게 만드는 공식입니다. m도 이제 비슷하게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m을 이제 다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sin x의 거듭제곱, cos x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적분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네, 좋습니다. 증명을 해보죠. 자, 사인을 이제 이번에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사인을 없애기 위해서 자,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쓰시고
sin x dx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써주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미분할 거고 얘는 적분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적분을 먼저 합시다. 적분을 하시면 코사인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n 마이너스 1승 x 코사인의 n 플러스 1승 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근데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제 적분으로 먼저 써지고요. 그다음 얘를 미분하셔야 되는데 자, 앞에 걸 미분하시면 n-1 곱하기 사인의 n-2승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n 플러스 1승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기네요. 길어가지고 여기를 살짝 고쳐줄게요.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하시면 m 곱하기 사인의 n-1승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n-1승 x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제가 잘하고 있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좀 간단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n-1 곱하기 사인의 n-2승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n 플러스 2승 x니까 자, 지금 우리는 코사인의 m승 x로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쓴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m 곱하기 사인의 n 마이너스 2승 x 이렇게 줄여야 돼. 그리고 코사인의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겠다. 코사인의 m승 x 코사인 x랑 코사인의 m 마이너스 1승 x랑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대로 쓸게요. m 그다음 코사인의 m승 x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묶을 거를 전부 묶어주시면 지금 얘는 여기는 지금 피적분 함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사인 제곱 x랑 얘랑 이렇게 곱해진 걸 보시면 사인 n승 x 코사인 m승 x가 나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n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해주면 마이너스 n 곱하기 사인 n승 x 코사인 m승 x 괜찮죠? 지금 동량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n 마이너스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이죠. 사인 n승 x 코사인 m승 x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1에 사인 n-2승 x 코사인 m승 x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 이쪽에 있는 이 얘를 어디로 이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넘겨주면 n 플러스 n-1에다 1 더하는 형태가 되니까 n 플러스 m 곱하기 인테그랄 사인 n승 x 코사인 m승 x dx가 마이너스 사인 n-1승 x 코사인 n 플러스 1승 x 플러스 인테그랄 n-1 그죠? 사인 n-2승 x 코사인 m승 x dx가 된다 라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변 n 플러스 m으로 나눠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했는데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하죠. 결국에는 하나는 적분하고 하나는 미분하겠다. 그 마인드로 우리가 점화식을 잘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유제 1에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ln x의 n승 d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우리가 얘는 이제 절대로 적분하기가 쉬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 곱하기 ln x n승으로 봐서 1을 적분, ln x n승을 미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 거는 여러분 적분하시면 x ln x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x 곱하기 ln x의 n승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미안해요. 뭐래. ln x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ln x n-1승 건미분 하셔야죠. 그리고 속미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없앨 거 없애버리시면 남는 거는 x ln x의 n승 마이너스 n 곱하기 인테그랄 ln x의 n-1승 dx 이렇게 recursive 포뮬라가 등장을 한 거죠. 점화식 좋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4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x부터 b까지 ft dt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a fx dx임을 보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사실 예전에 적분 시간에 한번 해드렸어요. 그땐 어떤 방식으로 해드렸냐면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우리가 증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분적분법.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있는 게 어떤 x에 대한 함수잖아요.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리고 얘는 또 미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함수에다가 1을 곱한 것이다 라고 보고, 이 함수는 적분, 이 함수는 미분,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를 여러분이 적분해 주시면 x 인테그랄 x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 함수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미분할 거야. x는 그대로 쓰고 이 함수 미분하시면 되는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x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fx dx.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이니까 이제 a 대입한 것에서 b 대입한 거 빼셔야죠. 네, 뭔가 까먹었다 했어요. 자, b를 대입하시면 여기다 b 대입하면 0 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묶을 거 묶어주시면, 자, 지금 t에 관해서 써져 있는데 이거를 x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주셔도 큰 문제가 없죠.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x로 다 고친 다음에 묶을 거 묶어주시면 x-a fx dx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제 1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유제 1번까지 해서 우리 이제 인테그레이션 파일 파츠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 전부 풀어봤고, 부분적 분법 관련된 연습 문제 풀어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삼각함수들을 적분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삼각함수들 적분하는 게 우리 삼각 치환법 전에 8장 3절 트리고노메트릭 인테그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 파트에서 여러분 삼각함수들의 뭐 거듭 제곱 적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탄젠트 제곱 x 적분하는 방법, 뭐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세제곱 x 적분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잘 안 된다 싶은 게 있으시면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안 배웠을 법직한 안 배웠을 것 같은데 그쪽 파트들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제 2번하고 유제 2번에 나와 있는 이 적분법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리반 적분 시간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 적분법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 그리고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 공식을 예전에 제가 해드렸으니까, 리만 적분법 문제 풀어드리면서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유도 과정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리만 적분법 시간에 했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공식만 제가 지금은 적어 드릴게요. 유도는 안 하고. 자,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 이거는 지금 우리 쓰지 않으니까 안 할 거예요.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공식, 그것만 제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mx하고 코사인 nx, 그리고 코사인 mx, 코사인 nx,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합과 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적을게요. 코사인 A, 코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A, 사인 B, 그리고 사인, 얘는 나중에 적어야겠다. 우리 순서 맞춰서 적읍시다. 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A, 사인 B. 자, 이렇게 4개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어떻게 바꿔지냐면 2분의 1 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사인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합쳐지고요. 그리고 코사인 A 사인 B는 2분의 1 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사인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 A 코사인 B는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증명은 그냥 사실 덧셈 정리예요. 네,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하면 왼쪽 나온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증명하시고 싶으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이제 사인 이렇게 뒤섞여 있는 친구들은 다 사인으로 나오게 되고 사인으로 나왔는데 사인이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으로 나왔는데 사인이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얘들이 있는 친구들은 다 코사인에 대응이 되고요.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사인 3x 코사인 5x 자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못 구하거든요. 이거를 다 합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사인이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뒤섞여 있으니까 사인인데 사인이 주인공이라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사인 둘이 더하면은 8x 그리고 사인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뒤에 3x에서 5x 빼시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적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x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 코사인 8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 사인 2x니까 그죠? 마이너스 사인 2x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자, 좋아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코사인 7x dx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섞여 있지 않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코사인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 둘이 더하시면 8x,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6x인데 코사인을 마이너스 먹으니까 코사인 6x가 되겠죠. 자, 근데 코사인이 나왔는데 코사인이니까 플러스로 묶으시면 되겠어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우함수인데 적분 구간 이렇게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거니까 0부터 계산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적분할 수 있습니다. 8분의 1 사인 8x 그 다음에 6분의 1 사인 6x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4파이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3파이니까 결국에 0 나온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 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실 나중에 프리의 인테그럴을 할 때 많이 보게 되는 적분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유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번 인테그랄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d세타를 계산하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번에 이제 곱을 뭐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곱을 합도는 차를 고치는 공식을 여러 번 적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천천히 앞에 것부터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쳐봅시다.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니까 코사인으로 묶여요. 그죠? 그리고 더하시면 3세타 빼시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근데 코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괜찮죠?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제 여기를 계산하셔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3세타예요.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쉽죠? 계산하기가 쉬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예. 반각 공식에 의해서, 백악 공식에 의해서, 그죠? 백악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 6세타죠?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자, 얘를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곱을 합도는 차로 고치는 공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둘이 섞여 있으니까 사인으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사인. 자, 둘이 더하시면 4세타, 둘이 빼시면 사인 마이너스 2세타. 근데 이제 코사인이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사인 2세타 이렇게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원래부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가 4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이제 다 해주면 4분의 1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4세타 마이너스 사인 6세타를 하는 게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적분만 하면 끝납니다. 4분의 1 지금 정적분 아니죠? 네, 그냥 바로 하시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4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코사인 6세타.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제 2번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제 3번, 예제 3번부터 이제 삼각치환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8장 4절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치환법이 있는 것처럼 사실 쌍곡치환법도 있어요. 네, 저번에 문제 풀면서 쌍곡 아니죠. 그러니까 쌍곡치환법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언제 계산상 쌍곡 함수들은 좀 그러니까 피적분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튼 쌍곡치환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한 거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